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시려다 오히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은영 상무님과 함께 인사 담당자들이 완전 반하는 그런 자기소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무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어서 오세요.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DIY의 첫 번째 순서죠. 그쵸. 취준생이라면 놓쳐서 안 될 자기소개서 경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자소서 핫트렌드. 네, 오늘의 자소서 핫트렌드입니다. 네. 자, 취준생들이 꼽은 이력서 불필요 항목 2위, 신체 사이즈. 근데 1위는 인데요. 참 오. 신체 사이즈를 물어보나요 원래? 이거 좀 이거 뭐 연예인들이나 진짜 신체 사이즈 쓰는 거 가지고 네. 왜 자신 있거나 당당하지. 내 자기 만족을 이제 신체 사이즈를 하는 분들은 이제 하겠지만 그 외에 모든 분들은 다 네. 약간은 기분 나쁠 만한 항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1위는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취준생들이 꼽은 이력서 불필요 항목 2위는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기업의 구직자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최근 하반기 취업준비생 939명을 대상으로 취업 평가 기준과 현황에 관해 설문한 결과 57.4%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구직자 평가 기준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력서 중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직업, 학교, 나이 등을 기재하는 부모님 신상이 5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신체 사이즈, 주거 형태, 혈액형, 사진 부착 순이었습니다. 오. 1위가 부모님 신상인데 부모님 신상. 뭐 학교 생활부 기록부 적는 것도 아니고 왜 네. 부모님 신상이 필요한가요?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네. 오려고 하는 건데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전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네. 사진도 이름도 없는 이력서가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력서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도만 기재하며 사진 제출 금지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2014년 50명 이상 직원을 가진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진 부착은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익명 이력서를 법제화했습니다. 오, 프랑스에서는 아예 개인정보는 적지도 않도록 했네요. 야, 익명 이력서. 그러니까 이름도 아예 안 적게. 네. 대단하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력서에 이름을 적지 않도록 한 이유는 여성 차별이라든지 좀 이름에서 드러나는 인종을 네. 차별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랍계 사람 중에 네. 무하마드 이런 이름 좀 그쵸, 많잖아요. 무하마드 많죠. 네. 이름만 보고도 충분히 인종을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지원자들의 사진부터 그 신상 명세, 부모님 이력 이런 것까지 다 적으라고 하는데 네. 정말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들도 얼마 전부터는 사진이나 가족관계 칸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 이력서를 제작해 지원 과정에서 외모나 성별, 나이 등을 알아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진이나 가족관계 칸을 없앤 표준 이력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대기업에서는 올 상반기 공채부터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기업들이 지원자의 사진부터 가족관계까지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서 빨리 그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처럼 이제 공정한 방식으로 지원자를 선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무님, 그런데 우리나라와 또 외국 기업의 이력서 입력 항목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앞에 그 시간에서 샘플로 봤던 이력서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네. 비교한 부분이 한글, 그러니까 두 개 다 영문 이력서였습니다만은 네. 오른쪽에 있었던 부분은 마치 그 한글 이력서를 그대로 영어로만 맞아요. 옮겨놓은 것 같은.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연관성들이 조금 덜하지만 외국계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들은 네. 대부분이 일 중심으로 서술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눈에 이제 확실히 더 잘 들어오는 그러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멘토의 특급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기업 임사 담당자이신 박은영 사모님께 네. 하는 이 시간 동안 정말 전 수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쁘셔서. 네. 어디 가서 이런 비법을 배우겠습니까? 네. 오직 여기서만, 우리 취업 부탁해서만 배울 수 있고 박은영 사모님을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네. 황금같이 귀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지한 씨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고 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취준생들이 기다리고 그럼요. 있는 시간이죠. 네. 네, 박은영 선생님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네. 그 기간별로 우선 보면 2014년 1월, 2011년 5월, 2014년 9월, 네. 2015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2월. 네. 이런 지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네, 활동 기간이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내용적인 면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있었던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 활동 내용이 적혀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네. 네. 교내 언론입니다. 이곳에서 홍보팀장과 영상기획부장, 자문위원을 맡아 일했습니다. 홍보팀장으로서는 UBS를 교내외에 폭넓게 알리는 기획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영상기획부장으로서는 영상을 기획해서 편집, 송출까지 담당했고 후배들을 양성했습니다. 정요원 기간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자문위원으로서 후배들과 함께 방송국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어떠세요? 뭘 했나요? 무난하게 미래- 쓴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업무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열을 해놓은 거지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은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 부분에 네. 마찬가지로 활동 내용 중앙대학교고요. 네. 활동 내용은 손짓사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중앙대학교 중앙동아리 손짓사랑은 수화 동아리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수화 교육을 받습니다. 일상생활 단어에서부터 수화 노래까지 다양한 수화를 익혔습니다. 네. 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TVN 촉촉한 오빠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 홈스쿨에서 수화 교육을 했고 네. 학교 주변 농화원과 연계해 농화와 1대1로 교육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치 일기 쓴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네. 일기를 좀 쓴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작 그 세세한 내용은 없네요. 그냥 뭘 했습니다인데 예. 네. 정말 진짜 일기 쓴 것처럼 딱 했던 거에 대한 네. 기록만 있고 무엇을 정확히 했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변 농화의 연계에 그 교육 지도를 했는데 교육 지도 뭘 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면접을 하면서 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이게 일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사실 네네. 이분의 어떤 그 능력으로 그 생각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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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상무님께서 한 번만 이것도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지원자의 그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입사 후 10년 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해 주십시오. 네. 네, 질문 어렵네요. 답변의 시작이 저는 입사 후 10년 내 고객에게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가 뭘까요? 그러네 말입니다. 네, 참 그 원대한 와닿지가 표현입니다. 않아요. 네, 그렇죠? 10년 내. 그다음 대학 방송국에서 홍보팀장으로서 프리허그 이벤트를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프리허그 이벤트로 넘어갔어요. 네. 네. 그 결과 다음 기수 지원자 수가 전보다 2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20명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그것도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좀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려면 이전에 네, 몇 얼마였는데. 명이었는지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네. 되겠죠. 네. 전혀 내용은 없습니다. 고객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경험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발전한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결이 잘 안 돼서 무슨 예. 뜻인지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노선에 해당하는 국가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암호 말인지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네. 한글인데. 네. 네, A3 안에 중국, 일본, 동남아 맞춤 공항 라운지를 설립해 공항은 라운지는 한 군데밖에 설치가 없을 텐데 중국, 일본, 어떻게- 동남아 맞춤 공항 라운지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걸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네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자기가 그냥 사업을 시도하신 것이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각 나라의 중요한 날에 맞는 중요한 네. 날이 언제일까요? 각 나라의 중요한 날에 맞는 맞춤 이벤트를 기획해 네. 해당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암호 같은 그런 A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해피맘, 프리맘 서비스를 이어오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다 읽었는데 네. 10년 입사 후 10년 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네. 도대체 무엇인지, 네. 그것이 차별화된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상무님께서 암호라고 하시기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슨 암호가 아닐까. 풀어내야 예. 하는 내용을 풀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귀하가 지원한 직무는 무엇이며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네. 본인의 역량, 준비 과정 및 관련 경험을 근거로 서술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지원자는 이렇게 시작했네요. 네. 대외 활동을 하며 만난 경험이 무슨 대외 활동에 무슨 그쵸. 경험을 했는지 밑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공항 서비스 직무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또 다른 암호 좋답니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네. 부스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느닷없이 나왔죠? 네. 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끝까지 미소를 유지하며 일을 마쳤습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네. 행사가 마무리된 후 평가에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셨다는 말을 남겨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또한 제 전공과 합쳐 뭘 합친다는 건지 전공을 빠져있네요. 합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공항에서 일할 수 있으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공을 합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네. 무슨 소리인지 무슨 근거와 모르겠고요. 거기- 네. 다국적 고객을 만나야 하는 공항 서비스 직무에서 제2 외국어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 외국어가 어떤 언어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또안 너무 나와 있네요. 많죠. 예, 모든 언어가 다 제2 중요한- 외국어가 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아마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중국어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네.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모국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제2 외국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SHK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게 아마 그 능력 시험인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종류의 능력 시험인지 사실 잘 알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네. 표현해 줄 필요도 있고요. 네. 기업의 서비스에 따라 고객이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 예시와 학문으로 배우며 기업의 서비스에 따라 고객의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는 게 예시와 학문을 배우면서 알았고 공항 서비스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렇죠. 역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문으로 저런 걸 배울 수가 일단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전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예. 마지막 문장이 글로벌 능력과 경험을 살려 이게 이분이 어디 갖추고 있는 건지 글로벌 능력이 어디 있는 것이며 경험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는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보면은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기분이 네. 드는데요. 상무님이 보시기엔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공부에만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관련된 경험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험이 부족한데 네. 어려운 질문들을 만나게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마구 끼워 맞추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이 친구는
이걸 읽는 분이 자기를 알고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 약간 네. 그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 500자, 100자 이상 500자 이내라는 것에 너무 조금 초점을 맞춘 나머지 뭔가 넣어야 될 단어가 못 넣어야 될 단어를 잠깐 빼고 탁탁탁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상한 좀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네네네. 부분에 대한 그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그런 걸 설명해주고 다른 걸 뺐어도 되는데 뭔가 그 칸수를 이렇게 맞춰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네. 압박에서 네. 이게 조금 지금 이상해지지 않았나.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을 하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예, 정말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못 네. 고치는 부분인데 아. 회사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상대가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네. 예,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네. 일단 안다고 생각하고 음.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아무리 지적해도 잘 모르는데 금방 그걸 캐치해내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상무님 딱 3번 뵀는데 이렇게 됐으면 진짜 10번만 더 뵈주시면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상무님이 보시기에 이 지원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직무에 좀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의 질문에 답을 한 걸로 봐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적합한 그 답변이 나오는데요. 질문은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경험과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이를 극복한 방법,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해달라고 했어요. 답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객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글을 쓰는 본인만의 그 스타일이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거슬리는데요. 앞에서부터 계속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상기획부장으로서 방송국 행사를 연출하고 외부로 중계를 했답니다. 사이트에 그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사이트가 마비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그 영상 기획부장으로서 예견을 하고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경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땐 네. 빠른 대처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네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을 꼭 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 부분이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 좀 들고요.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분이 그 여기에 적은 본인이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수준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네.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무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또 있었나요? 네, 그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네.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네. 자신의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고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질문을 굉장히 잘 읽으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경험한 적이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실력 있고 훌륭한 동기를 위해 변호를 한 일이 있습니다. 변호. 네, 굉장히 기대하게 만들죠. 네. 학교 방송국에서 일할 당시 선배들이 참석하기를 바랐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행사에 동기 몇몇이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비참석자들과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학우에 한해 소집이 되었습니다. 소집까지.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했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배들이 저에게 친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기에 네. 친구를 내보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단가요? 그런 것 같아요. 설마.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냈고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먼저 말로써 교정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네, 이게 네. 내용에 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행한 경험이었는지 네. 다른 경험을 쓰는 얘기해 보는 것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밑에 되게 웃긴데 이 얘기를 해놓고 방송국의 미래를 위해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이 되겠다고 지금. 되게 거창해졌네요. 예, 네. 되게 신기한 희망사항을 말씀. 쓰신 거죠. 예, 네. 희망사항을 쓰신 거죠. 아쉽습니다. 그렇죠. 인사 담당자가 정말 점점 원하는 그런 충분한 대답을 못 들은 거겠죠. 이런 네. 상황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자소서 네. 핫트렌드에서 이력서 사진은 물론 맞아요. 성별, 나이를 알 수 없게 표준 음. 이력서 양식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네. 그렇다면 더더욱 지원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그쵸.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많은 대학생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변별력이 없다고 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는 뭐 이 회사가 나를 왜 뽑아야 될지 그런 내용을 잘 서술하지 못하면은 네. 아무래도 그 고배를 좀 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쵸? 네, 우리 취업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다가 보면 나만의 스토리로 꽉 채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들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